여러분들 혹시 이러다 죽겠다 싶을 만큼 배 고파 보신 적 있으신가요? 굶어 본 적? 보통 다이어트 할 때는 많이들 굶지 않나? 일단 나는 내일부터 다이어트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21세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굶어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다 보니 아사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접하기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21세기에도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나라가 있다고 하네. 바로 북한. 현재 북한은 개성에서만 하루에 수십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질 정도로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북한은 원래부터 연평균 80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였지만 2022년에 심각한 가뭄과 폭우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식량난에 처한 상황이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인 38노스는 재앙적인 대기근을 겪었던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상황을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은 동남아시아에서 주로 먹는 장립종을 수입한다거나 양식업을 장려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죠. 하지만 식량난이 보통 심각한 수준이 아니야. 이 식량난이 계속된다면 민심이 약화되면서 진짜 심각해지게 될 시 북한의 노동당 전체가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오히려 돈을 쏟아 부어가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그러면 너의 그 비밀, 너를 굶어 죽어도 미사일은 쏴야겠어. 북한 식량난 편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2022년 10월 북한이 안남미라고 불리는 장립종 쌀을 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장립종이란 나달의 길이와 폭의 비가 큰 종의 쌀을 말하죠. 장립종은 동남아에서 주로 먹는 쌀의 종류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먹는 단립종 쌀과는 다르게 장립종 쌀은 찰기가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립종 쌀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죠. 실제로 북한이 2022년 11월에 수입한 쌀에 수입액을 수입량으로 나눠보면 단립종 쌀 1kg의 가격은 49센트, 한 하루 약 614원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장립종 쌀 1kg당 가격은 41센트, 한 하루 약 514원으로 단립종 쌀보다 약 16% 정도 싸다고 하죠. 가격이 싸다고는 해도 우리나라처럼 단립종을 주로 먹는 북한 사람들에게는 단립종은 선호도가 낮을 텐데, 북한은 중국에서 장립종 쌀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다고 하네. 중국 해관청수가 공개한 북중 무역 세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중국에서 수입한 장립종 쌀은 무려 59,972톤에 달합니다. 특히 10월에 구매한 쌀은 전량이 장립종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격이 싼 장립종 쌀을 대량으로 구매하게 된 이유는 현재 북한의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배고파. 어디 먹을 거 없나? 저건 빵이잖아. 맛있겠다. 얘 정신 차려. 그거 빵 아니야. 이놈이 이제 배가 고파서 헛걸 보내. 여기 누가 먹을 것 좀 주세요. 진짜 좀 조졌네. 아니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줘. 돈이라도 있어야 사오든가 하지. 그러면 장립종이라도 사오는 게 어떨까요? 그게 단립종보다 싸다고 합니다. 그거 내 취향 아닌데 어쩔 수 없지. 당장 사와. 뭐 이런 식으로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쌀을 구입하기 위해 평소에 먹지 않던 장립종을 살 정도로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죠. 한국은행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의 경제에 대해 조사해서 2022년 9월 5일에 발표한 최근 5년의 북한 경제 및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북한의 실질 GDP는 연평균 2.4%로 축소되었다고 하네. 게다가 2016년에는 북한의 무역액이 약 65억 달러, 한 하루 약 8조 1,600억 원이었지만 2021년에는 약 7억 1천만 달러, 한 하루 약 8,900억 원까지 89%는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가 심각한 이유는 고강도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때문인데요. 2016년 1월 6일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한 이후 국제사회는 고강도 대북 제재에 들어갔죠. 그 결과 북한은 수출액이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부터는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유행을 해버리네. 이로 인해 북한은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국경을 봉쇄하게 되면서 수입마저 급감해버렸고, 심지어 북한은 식량 생산량마저 감소했다고 하죠. 2022년 12월 14일에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북한의 2022년 식량작물 생산량은 451만 톤으로 2021년 469만 톤보다 18만 톤, 즉 3.8% 감소했다고 하거든요. 뭐 3.8%라고 하니 얼마 되지 않아 보일 수 있으시겠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았죠. 왜냐? 북한은 늘 식량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농무부에 따르면 북한이 연평균 80만 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하는데요. 안 그래도 식량이 부족한데 식량 생산량까지 감소해버렸으니 북한이 엄청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북한의 식량난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가뭄이 찾아온 것이 원인이라고 하죠. 2022년 봄까지 북한에는 이례적인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 결과 북한은 모내기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죠. 실제로 미국 해양대기청의 가뭄 지수를 보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는데요. 가뭄이 심각해질수록 노란색, 붉은색, 검붉은색 순서로 점점 진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2022년 4월 중순부터 중부지대를 중심으로 검붉은색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5월 초에는 검붉은색이 북한 전역까지 확대가 되었죠. 이 말은 즉 북한의 가뭄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하다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모내기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근 도시민이나 지역군인들이 동원되어야 한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인력을 동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결국 모내기도 제 기간에 끝낼 수 없었습니다. 모 대학의 국토위성정보연구소 소속 부소장이 위성 사진을 통해 북한 모내기 상황을 살펴본 결과 6월 10일까지 모내기가 80% 정도밖에 진행되지 못했다고 하죠. 아니 모내기가 늦어진 것만 해도 벼가 제대로 성장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가뭄이 끝나니까 갑자기 폭우가 내려버리네. 북한의 2022년 6월 말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8월에는 북한 청천강 중하류와 압록강 하류, 대동강 중하류 지역에 시간당 최대 100mm에 달하는 폭우가 쏟아지는 일도 있었죠. 이로 인해 농경지가 물에 잠기면서 막대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뭐 이렇게 악재가 연속으로 겹치다 보니 북한의 식량난으로 인한 피해가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죠. 현재 북한에는 아사자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개성에서 식량난으로 하루에 수십 명이 굶어 죽고 있다는 거야. 심지어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까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개성이라고 하면 평범한 지역이 아니잖아요. 북한의 특별시 중에 하나로 선정되었을 만큼 북한에서는 알아주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곳에서도 매일 수십 명이 아사할 정도라는 건 진짜로 북한의 식량난이 엄청나게 심각하다는 거지. 그리고 한편에서는 이러다 고난의 행군 수준의 아사자가 나오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고난의 행군이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경제적 대외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의 대응 태세를 말하는 거잖아요. 당시 북한은 국제적 고립과 자연재해 등으로 경제 사정이 극히 어려워졌었습니다. 김정일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배급을 중단하는 등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했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게 되었죠. 당시 정확한 아사자 수는 알 수 없지만 2010년 통계청이 유엔의 지원을 받아 인구 조사를 한 결과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3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아사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산팔로스는 북한 식량 사정을 재앙적인 대기근을 겪었던 1990년대 이후, 즉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최악의 식량난이라고 평가했죠. 그러니까 또다시 수십만 명의 인구가 아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민심 악화로 이어지고 가능성은 작지만 심할 경우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수령동지 하면서 김부자를 추앙하던 북한의 민심이 최근 떡락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인다고 하거든요. 이 내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큰일 난 것 같습니다. 개성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거 큰일 났구만 기래. 안 되겠구만. 식량 가격 절반만 받고 배급하도록.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돈을 받고 싶어? 이거 안 되겠구만. 한번 들고 일어나. 오 마이 갓. 이게 아니지. 상황이 정말 심각하구만. 내래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할 테니 일단 앉지 않겠어? 뭐 이런 식으로 개성에서 아사자 문제가 심각해지자 처음에는 2023년 2월부터 식량을 국정 가격의 절반에 배급하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장 먹을 거 살 돈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래도 절반은 내야 해 라고 하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이 정책은 오히려 민심이 떡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하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다는 느낌을 솔솔 풍겼다는 거야. 평소에는 잘 따르던 사람들이 갑자기 무섭게 돌변하니까 아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다 싶었던 김정은은 다급하게 식량을 무상으로 배급하겠다 라면서 말을 바꿨다고 하죠. 그 김정은이 말을 바꿀 정도라니 진짜로 북한에서 뭔 일이 날 수 있겠구나 싶잖아요. 그러다 보니 북한은 내부 문제를 해결하기에 바빠서 우리나라를 신경 쓸 여유 따위는 없을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 도발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 아니 군사 도발을 하는 것도 다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일인데 안 그래도 식량 살 돈도 부족한 상황에서 도대체 왜 그런 식으로 돈을 낭비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 내부의 기강을 잡기 위해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군사 도발을 계속하면서 관심을 돌리고 딴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지. 실제로 북한은 2022년에 엄청난 수의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무려 38차례에 걸쳐 7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하니까 이렇게 발사한 미사일의 가격만 2,6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려 쌀 50만 톤을 살 수 있는 돈으로 약 2,600만 명에 달하는 북한 인구가 46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라고 하죠. 연평균 북한 식량 부족분이 80만 톤이라고 하니 50만 톤이면 북한 식량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해도 적지 않은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북한은 식량을 포기하고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선택한 거죠. 아니 북한 내부 상황이 그렇게 급한데 우리한테 군사 도발을 한다고? 식량난 해결할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많으실 텐데요. 물론 북한 정부도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먼저 북한은 양식업에 힘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죠. 2022년 11월 22일 북한의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은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섭족의 양식을 많이 하게 되면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섭족에는 열악한 환경에 잘 견디고 성장 속도도 빠르다고 하는데요. 이걸 양식해서 식량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보겠다는 거지. 그리고 북한은 2023년 2월 말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원회의는 북한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하는 회의로 1년에 한 번에서 2번 개최하고 있죠. 그런데 북한은 이미 지난 2022년 12월 26일부터 31일까지 전원회의를 개최했거든요. 불과 2달 만에 다시 전원회의를 여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농업 분야에 대한 단일 의제만으로 열린다고 하니 그만큼 북한 정부도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 건지 인지하고 있다는 거지. 게다가 중국이 최근 봉쇄했던 북한과의 접경지역 세관을 다시 개방하면서 북한이 원한다면 중국과 육로 교역이 정상화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건 북한이 부족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북한이 열심히 노력해도 식량난이 해결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하는데요.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올 만큼 식량난이 심각하다고 하니까 실제로 북한이 아무리 양식업을 늘리더라도 부족한 식량을 채우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죠. 또 중국과 육로 교역 정상화도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현재 중국은 위드 코로나로 넘어오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도 식량난 때문에 상황이 심각한데 중국에서 코로나19까지 넘어오게 되면 북한 상황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지. 이로 인해 북한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라고 하는데 과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북한이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도발을 계속할 거라는 사실이 어이가 없다고 느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서요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